마왕탕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쭉 정리하면 마왕탕은 리증이 없습니다. 소화불량, 대소변의 문제, 소변은 관련이 있죠. 대변에 큰 문제가 없으면서 비교적 초기의 표실증입니다. 표울체로 인해 나타나는 표실증, 코, 기관지, 피부 외감, 이런 표실증의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아마 제가 다른 데는 그랬을 텐데, 여기에 딱 마왕탕은 표가 이렇게 딱 닫혀 있는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닫혀가지고 표에서 긴장이 되고, 그 긴장되는 게 피부, 폐, 방광 이런 데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풍오한, 이게 전부 피부 문제죠. 다쳐서 문제고, 이걸로 인해서 발열도 나타나고 무한이 나타납니다. 간혹 땀이 흐르긴 하지만 많이 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폐의 찬 기운에 의해서 기운이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흉만이 나고 해천합니다. 하지만 가래가 많이 생기고 하는 수양성 가래가 생기는 그런 기침에는 안 맞고요. 기침보다는 전, 호흡곤란, 숨찬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양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피부 근육 쪽에 긴장되면 두항 강통, 지절통, 이 손마디 이런 데는 생각외로 찬 기운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절통, 약간 붓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눌러서 부종이 나타나는 것은 습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종이라는 건 좀 팽팽해진 듯한, 마치 겉이 조여 가지고 생기는 그런 팽팽함, 그런 느낌의 부종이지 우리가 손으로 눌러 가지고 푹푹 들어가는 그런 부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눈이 붉고 어두침침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눈도 겉에서 자극이 되거든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초 쪽에, 중초에는 다른 증상은 없고 하초 쪽에 유뇨, 소변 분리 같은 소변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좀 무던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잠에 크게 영향 없는 그런 정말 무던한 사람이고요. 생각외로 좀 통통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왕이라는 것은 상당히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체력도 좀 좋은 것 같고, 피로를 느끼는 것하고 다릅니다.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표한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딱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오한이 있으면서 몸살, 호흡기 감기, 천과 특히 관련이 있는 거고요. 갈근탕, 개강조초, 황신부탕, 마행감석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갈근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만 두항강통이 주소증으로 나타납니다. 개강조초, 황신부탕은 여기에 이게 계지거작약탕하고 마왕부자 세신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도가 좀 약합니다. 강도가 일단은 표울체의 느낌보다는 표증인데요. 표울체의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행감석탕도 마왕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는 주약은 석고입니다. 그래서 이 석고 때문에 나타나는 한출, 갈,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천은 공통점이죠. 자, 마왕의 통통과 부자의 통통을 좀 구별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마왕탕과 계지부자탕. 자, 마왕탕은 표울체로 인한 그 병리입니다. 그러니까 겉에가 울체가 되면서 안에 부종이 생기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든지 날씨라든지 특히 추위에 민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의 같은 경우는 부자를 쓰는 계지부자탕 같은 경우에는 양기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양기 자체가 몸에서 생산하는 양기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뭐 잘못 먹나? 뭐 그동안 밥 못 먹었나? 이런 느낌이 줄 정도로 파리하거나 상당히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거나 등등의 약해져 있는 느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양기의 약화로 인해서 한습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종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겉에가 울체되어서 나타나는 부종이고요. 부자는 한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종, 약화로 양기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왕탕과 부자탕은 책으로 보면 사람이 완전히 구별하기 힘들 것 같지만 사람을 딱 환자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비염에도 사용하는데 코도 피부고 호흡기 점막의 일부로 조직액이 울체됩니다. 그래서 비강 안이 좁아지거나 숨쉬기 힘들어지거나 하면서 콧물이 나오거나 막힐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호흡 기능과도 관련이 많은데 기관지도 이 전부 표층입니다. 표층. 그래서 여기가 쫙 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겠죠. 이게 전부 표실증입니다. 반면에 여기 가래가 끼거나 뭐가 호흡할 때 이게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걸리는 이런 느낌도 답답하겠죠. 뭐가 들었다 안에 꺼내고 싶다 이런 느낌 비슷하게. 예, 해백 이런 거 써야 되는 다릅니다. 후박 뭐 이런 기체를 풀어야 되는 그런 거와 다릅니다. 자, 마왕탕증에서 실제로 폐 수기가 이제 안에서 생겨요. 폐 수기가 안에가 꽉 조이다 보면은 스벨이 막 안에서 겉에서 꽉 조이면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올라가면서 스벨이 생기죠. 여기서 수기라는 것은 폐기도 하고 안에 소위 말하면 열이 찹니다. 열이 꽉 찹니다. 제가 어느 파트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글쓴이가 하얼빈에 겨울 하얼빈을 갔더니 영하 40도씩 되는 그런 날씨예요. 그런데 길거리에 아이스크림을 전부 팔고 있는 거예요. 이 날씨에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했지만 자기가 하루만 있어 보니까 갈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부의 찬기운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안에 수별로 인해서 열이 나타나면 월비탕, 대청룡탕, 마행감석탕처럼 석고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표울체가 있지만 증상이 점점 약해지면 계막각반탕, 개강족초 황신부탕 이렇게 되고요. 실제 이제 심화의 수기가 나타납니다. 표울체에서 심화의 수기가 나타나면 표울은 있으면서 수기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비염입니다. 비염. 그래서 사간마왕탕, 소청룡탕 같이 반화, 세신 이런 걸 쓰게 됩니다. 마왕탕인데 은병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표울이 나타난다. 그러면 마왕부자 세신탕, 마왕부자 감초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왕이 들어가는 약재들을 처방을 쭉 정리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항상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에 넣어야 잘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마왕탕과 마왕가출탕은 창출의 차이죠. 그 다음에 마행의감탕은 계지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의인이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은 그렇고요. 이제 대청탕부터 볼게요.
자, 대청룡탕은 마왕탕과 비교하면 일단 마왕량이 절대적으로 올라가고요. 감초도 있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석고, 생강, 대조가 들어갑니다. 안에 열이 찬다. 스별이 찬다. 위, 폐 이런 데 스별이 찬다. 마황이 들어가는 거 보면 더 울체된다. 표울체. 자, 월비탕에도 보면 마왕탕과 대청룡탕처럼 마황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행인, 계지와 같은 게 대청룡탕과 차이가 납니다. 즉 천의 증상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표 울체는 있지만 천까지 기관지에까지는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대청룡탕은 기관지로 영향을 미치는 약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소청룡탕도 표 울체가 있다라고 알 수 있지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 반화, 세신, 건강, 작약, 오미자 같은 약이 들어갑니다. 중초의 문제네. 중초의 기체와 수기, 건강 이런 거 보면 전부 기체와 수기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마왕탕과 전혀 다른 거고요. 마행감석탕과 마왕탕은 마왕과 해인이 들어가는데 일단 마왕의 양이 높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고의 양이 확 증가됩니다. 다른 석고 들어가는 약에 비해서. 그러면 표 울체도 있지만 이 처방은 석고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왕부자 세신탕은 같이 마왕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지만 표준과 관련된 약보다는 여기에 세신, 부자와 같은 은병과 관련된 그런 약재들이 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처방의 구성의 차이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왕탕 대장정의 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